대표님께 아프리카란? 저한테 아프리카는 항상 숙제 같은 곳이에요. 제가 만났던 아프리카는 사실 우리의 삶과 별로 다르진 않아요. 인터넷 접속하고 뭔가 새로운 SNS를 통해 사람들 만나고 이게 똑같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아프리카 재단 앞으로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다 에세이집의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송글송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세이집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함께 해주신 박중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동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서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한 가방을 지역 주민들과 만들고 기부하는 사업을 하는 제리백의 박중렬입니다. 대표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아프리카와 인연이 닿으시게 되셨어요? 제가 지난달에 아프리카랑 이제 개인적인 인연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핀란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의 주제가 이제 좀 뭐랄까 제3세계의 사람들과 새로운 디자인들을 연구하는 거였는데 그 타겟 지역이 이제 우간다였어서 그때 이제 우간다를 처음 방문했던 게 벌써 10년이 됐고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제리백이라고 하셨는데 제리백은 어떤 가방인가요? 제리백은 사람들이 이제 제리백이 뭐냐라고 항상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제 이름이 제리인 줄 아시는 분도 지금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리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이 제리캔이라고 하는 실제 우간다 지역에서 근데 우간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물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물통을 제리캔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물통을 위험하고 힘들게 운반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물 상황이 좋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리캔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하게 운반을 하는 것을 좀 더 편리하게 그 운반 중에 또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사고의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이제 가방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다양한 아이템이 있을 건데 가방을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는요? 우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어떤 문제점을 오랫동안 풀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하려면 우리 같이 막 첨단의 기술들, 어렵고 생소한 것들은 사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은 직업 학교 같은 데서 이제 봉제 기술들도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같이 가방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시작했었던 게 이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었죠. 그 가방이 기부까지 이어지는 거죠? 실제 물을 운반하는 지역의 아프리카 아동들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품이 아이들까지 가려면 구매해서 쓰는 것까지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아동들까지 이 제품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식을 고민하다가 이제 바이원 기부원 방식. 소비자들이 하나를 사시면 이제 하나의 가방이 지역 주민들한테 만들어지고 또 아동들한테 기부되는 그런 바이원 기부원 방식을 이제 채택하게 돼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한 지가 사실 8년째 진행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지금까지 따져보면 저희가 여태까지 한 13,000개 정도의 가방이 기부되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처음에 저도 이 바이원 기부원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실제에서 이루어질까?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8년 동안 지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좀 감사하고 있죠. 네. 우간다라는 국가와 인연이 되신 지 10년째가 되셨잖아요. 우간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때 제가 그 논문을 썼을 때 우연치 않게 이제 핀란드에서 활동하시는 우간다에서 온 비영리 단체의 활동가가 저랑 만나게 됐고 그분이 제 논문의 감독관으로 참여하게 됐었어요. 그때 우간다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되게 됐던 거죠. 우간다는 어떤 나라예요? 근데 처음에 저도 우간다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될 때 그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환상 그리고 편견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기린, 코끼리 이런 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도시는 현대적이고 인터넷도 굉장히 잘 되고 또 생각보다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런데 이제 시골 지역만 살짝 벗어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했던 건 사람들인 거죠. 저랑 같이 일을 했었던 만남들 중에 가장 사람들과의 관계들. 그래서 사업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진짜로 창업이라는 걸 우간다에서 할 정도로 했다면 여기서 사람들과 같이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우간다를 그럼 10년 동안 얼마나 방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우간다를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었어요. 내가 대체 몇 번을 여기로 왔다 갔다 한 건가 해서 그 여권을 펴고 확인을 출입국 도장을 세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난번 출장이 30번째 출장이더라고요.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캠페인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처음 당황스러웠던 점은 우간다에 간 2번째 날이었었어요. 사실 저는 그날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핸드폰을 제가 샀던 게 무제한인 줄 알고 가자마자 유튜브 검색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하루 만에 데이터가 다 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 화가 난 채로 그 데이터 회사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여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다가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 드라마 뭐 보냐고. 그래서 자기는 바람의 화원을 본대. 저는 보지도 못했던 드라마인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극인데 그게 과연 이해가 될까? 너무 재밌고 무슨 뭐 시티 헌터 막 이런 영화 이런 오히려 추천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 드라마나 노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10년 전이었었어요.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프리카를 경험했었던 분, 아프리카를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던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일을 그 노란 물통만 보더라도 그 컨텐츠가 뭔지 정확히 아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프리카를 사실 경험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캠페인을 소개하고 뭔가 가능성과 그러니까 즐거움을 얘기하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에요. 이 제리백이 그런 물을 길러오는 그런 가방뿐만 아니라 네. 뭐 학교 가는 데 쓰이는 가방으로도 활용된다고 봤는데 사실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제품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실제 그 가방을 기부받는 아이들의 대상들이 초등학생, 특히나 저학년의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사실 가방을 기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평생에 가방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책가방으로 그거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도 가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막 가방이 책가방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책가방으로 쓸 때 학교 출석률이 진짜 높아진대요. 이 아이들도 자랑하고 싶고 뭔가 학교 가는 기분이고 뭔가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 뭔가를 담아가고 싶은 기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출석률도 높아지고 또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부모들도 더 많이 보내고 싶어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이걸 막을 게 아니라 우리 가방을 책가방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생활의 용품처럼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소녀들을 위한 그런 캠페인도 따로 하셨다고요? 저희가 우간다의 봉제 스튜디오로 지역에 있는 이제 봉제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여성분들을 고용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봉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또 국제단체 하나가 이제 자기네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소녀들을 위한 좀 위생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걸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Girls Right라고 하는 이제 캠페인을 그 단체랑 같이 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좀 오래 지속적으로 성과가 좋다고 전 얘기를 들어서 좀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런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는 오히려 좀 이제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한 마스크 기부 프로젝트들도 사실 많아서 그런 제품도 사실 저희한테는 꾸준하게 지역의 분들이 일거리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캠페인이지 않나라고 해서 많이 추천하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냥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같이 일을 그쵸. 하는 거죠. 네. 지역 사람들 꾸준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지만 어쨌든 무언가는 만들어지고 무언가는 소비될 텐데 그 무언가를 소비하고 만들었을 때 그 안에 그 베네핏을 받는 측이 실제로 제품을 살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이제 소비자들이 또 원하는 상품도 계속해서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어려움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는 8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쭉 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아프리카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떤 가능성을 지닌 아프리카는 제가 그 10년 동안 아프리카를 만나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와 이렇게 빨리 개발이 된다고? 여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설의 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젊은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그곳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과 같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아프리카를 단숨에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경험해봐야지 내가 보지 못한 면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내를 갖고 좀 더 다양한 면을 좀 만나려고 하는 그 다양한 면의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기는 또 좋은 경험들이 자기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또 에너지가 돼서 자기 생활도 또 즐겁게 된다면 아프리카를 좋은 기억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한아프리카 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한아프리카 재단은 이런 아프리카랑 우리 일반 기업들, 일반 분들이 아프리카를 만나는 되게 다양한 루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가깝고 친밀하게 느끼려면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대표님께 아프리카란? 저한테 아프리카는 항상 숙제 같은 곳이에요. 항상 그 숙제를 풀고 나면 결국에는 나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자신 있는 숙제는 즐겁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즐겁고 달콤한 숙제이긴 한데 결국에는 부담스럽던 즐겁던 그 숙제를 풀고 나면 결국엔 나의 자산이기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는 분들께 가방 말고 이런 콘텐츠는 어떨까 하고 추천할 만한 아이템 있을까요? 제가 만났던 아프리카는 사실 우리의 삶과 별로 다르진 않아요. 인터넷 접속하고 뭔가 새로운 SNS를 통해 사람들 만나고 이게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아요. 근데 사람들의 니즈나 그런 보고 싶어하는 욕망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IT 같은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좀 더 값싸고 저렴하게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좀 IT 인프라 같은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팀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콘텐츠 메이커들도 아프리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도 물론 재미있는 생소하겠지만 실제로 현장의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그들만의 콘텐츠를 또 제3의 관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서 저는 그런 팀도 굉장히 추천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더 하고 싶으신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를 좀 더 재밌게 경험하는 게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의 핵심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품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실제 아프리카 여행 프로그램을 사실 코로나 전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매년 열흘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저희가 가방을 기부하는 그 현장까지 가서 물통을 나르는 것도 경험하고 또 물통 가방도 실제 전달해주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까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아프리카 사람도 만나고 아프리카 자연도 만나고 동물도 만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짧게나마 경험을 해서 저희는 그 여행을 제리백과 함께 가는 가치 여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아프리카를 통해서 그런 많은 아프리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리백의 여행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여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실제로 뭐 직업을 바꾸거나 뭔가 삶에 변화가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가 3년 동안 사실 코로나 바로 직전 제 마지막 출장이 사실 여행 프로그램 출장이었었어요. 2020년 1월. 근데 그때 3년 내내 오신 사회적 기업가 대표님이 있으셨어요. 가치공방이라고 하는 이제 공방 같은 크래프트 제품을 만드시는 분인데 아프리카 콘텐츠를 매년 오시면서 자기의 사업의 아이템으로 늘 넣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현장의 경험들이 본인의 사업에서 있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분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팀들이 아프리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일반 사람들에게 제리백이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나요? 아프리카를 경험하는 첫 번째 만남, 아프리카를 만나는 첫 번째 브랜드, 그것이 이제 다음 인연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브릿지 역할처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아프리카와 좋은 인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